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앱스타인 게이트 조사에 하원에서 클링턴 부부를 소환을 했습니다. 억만장자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접대 문건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접대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 이름까지 오르면서 고위급 인사들의 연루설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원이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본격 조사에 착수한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성범죄 의혹 그 이상입니다. 바로 미국의 최상층부의 엘리트 정치권이 연루된 권력형 은폐 스캔들, 오랜 시간 국민들의 의혹을 받아온 앱스타인 접대 명단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면이 바로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과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공식 소환장의 발부가 됩니다. 하원에서 앱스타인의 사건 조사를 개시하고 또 그 부분이 왜 지금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이 지난 8월 5일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고위 전직 인사들에게 대규모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제임스 코미,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 또 윌리엄 바, 제프 세션스, 에릭 홀더, 로레타 린치, 알베르토 곤잘레스 등의 전 법무장관 6명, 그리고 법무부 및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이 지난달 소위원회 차원에서 이 소환을 공식 승인을 했었고, 이게 단순히 기념적인 조치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언 요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하원 감독위원회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한 청문회에 소환된 주요 인물, 그리고 그 기관들에 대한 개별 이력, 또 의회 증언에서 주로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의 역할로는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앱스타인과 여러 차례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앱스타인의 전용기인 롤리타 익스프레스에 동승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증언 예상 내용은 앱스타인과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내역, 앱스타인과 함께한 해외 출장 및 파티 참여 여부, 앱스타인의 기부금 및 클린턴 재단과의 연계성, 그리고 앱스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전 국무장관으로서 당시의 역할이 오바마 행정부 1기 국무장관, 클린턴 재단의 공동 운영자이자 공적 사적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이 소환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의 증언 예상 내용은 앱스타인 및 기슬레인 맥스웰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여부, 국무부 재임 시절에 앱스타인 관련해 외교 보고서나 정보의 존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또 클린턴 재단 기부금 출처와의 연결이 되는 여부를 확인해 볼 시간으로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 사이고, 당시의 역할은 오바마에서 트럼프 초반기까지의 FBI 수장이었고, FBI가 앱스타인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을 결정하던 시기에 책임자라는 점, 그리고 의회 증언에서의 예상 내용은 2008년 마이애미 그 앱스타인 수사 미진 관련해서 FBI의 개입의 여부가 있었는지, 또 앱스타인 감옥 사망 이후에 FBI 수사 대응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자녀 마우린 코미가 뉴욕 남부 연방 검사로서 앱스타인 관련 수사에 관여를 했던 점,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었는지 이런 증언들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입니다. 2001년에서 13년 당시의 역할은 부시, 오바마 시기에 FBI 국장이었고,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앱스타인의 첫 번째 성범죄 수사 시기에 FBI 수장이었다라는 역할, 그리고 FBI가 앱스타인의 2008년 기소 당시에 왜 강력하게 나서지 않았었는지, 또 수사를 축소나 FBI 내부 보고 체계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법무부와 FBI 간의 협조 부족 또는 은폐의 의혹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 법무장관 쪽을 보면 우선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2019에서 2020년 사이 당시 역할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앱스타인 감옥 내의 사망 당시 책임자가 됩니다. 의회 증언에서는
앱스타인 사망 당시의 보안 관리 실패 및 감독 책임, 그리고 뉴욕의 MCC 교도소 내의 감시 카메라 작동 불능과 경비원 부재 사건, 그리고 앱스타인 수사의 전면 재개 여부의 판단 과정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전 법무부 장관 중에 2017에서 18년 사이에 제프 세션스 같은 경우도 소환이 됩니다. 당시의 역할이 트럼프 초대 법무장관이었고 앱스타인 수사가 재점화되던 시기에 법무부 책임자였다라는 점, 여기에서 의회 증언 예상 내용은 앱스타인의 재수사 개시 검토 여부하고 또 법무부와의 그 내부 안에서 기소 및 증거 검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맥스웰에 대한 수사는 지연됐었는지, 이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가운데 전 법무장관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도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역할을 맡았고 오바마 행정부 초중반기의 법무장관입니다. 법무부가 왜 앱스타인 관련 과거 성범죄에 대해서 재조사에 소극적이었었는지, 이것을 예상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앱스타인과 엘리트층 사이에서의 법적인 연결고리 조사가 미비했었던 그 배경, FBI 및 연방 검찰 간의 수사 협조 부재 여부,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또 전 법무장관 중에서 롤레타 루인치가 됩니다. 2015에서 17년 사이에 당시 역할은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의 법무장관입니다. 의회 증언에서의 예상 내용은 앱스타인 관련 과거 기소 사건의 사후 처리, 그리고 수사 깊이 및 은폐 의혹 관련해서 설명이 요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FBI와의 협조 수준이나 그 판단 근거가 어떠했는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법무장관 중에 알베르토 곤잘레스 역시 소환 대상입니다. 2005에서 2007년입니다. 당시의 역할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서의 법무장관, 앱스타인 초기 수사기 2005에서 2007년 당시에서의 법무부의 총책임자였다라는 점, 의회 증언의 예상 내용은 플로리다 검찰이 앱스타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소 유예 합의에 대한 승인 또는 묵인의 여부, FBI와 법무부 간의 수사 축소 협의의 그 정황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전체로서 기관 전체가 지금 소환 대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증언의 예상 내용은 앱스타인 관련 모든 수사 기록, 또 기소 내역, 비공개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맥스웰 관련 대배심 증언 기록을 공개해야 되겠고, 또 고객 리스트나 정치권 인사 연루의 여부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어서 법무부 차원에서는 사실 포괄적으로 이전 조지 부시 행정부 가운데 서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그리고 또 클린턴 1기까지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들은 전체 다 소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됩니다. 향후에 청문회에서의 쟁점이나 그런 목적을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땐 엘리트 권력층과 앱스타인과의 커넥션의 실체를 규명하고 앱스타인 사망과 감옥 내에서의 의혹에 대한 재조사, 맥스웰의 증언이나 대법원 상고 관련한 전략을 정리하고, 또 법무부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 FBI 및 법무장관들의 판단 근거 확인을 위해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왜 지금 클린턴 부부까지 포함이 된 것일까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과거 앱스타인의 프라이빗 제트기인 롤리타 익스프레스를 최소 26차례 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앱스타인의 카리브의 그 개인 섬인 리틀 세인트 제임스에도 수차례 방문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역시 국무장관 시절에 앱스타인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과의 접촉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원이 이들을 소환한 이유는 앱스타인의 인맥 네트워크가 단순한 사교가 아니고 구조적인 성범죄 공모 및 은폐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소환뿐 아니고 정치 엘리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원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전면 재조사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앱스타인의 접대 명단 존재 여부, 법무부는 없다고 했지만 믿지 않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이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앱스타인 관련 수사의 은폐 가능성입니다. 특히 윌리엄 바 장관 재임 시절에 앱스타인이 구속 중에 사망했던 상황에 대한 재조사, 이 부분이 이번 소환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로 좀 자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슬레인 맥스웰과의 접촉 그리고 협상 여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서의 법무부 장관 인사들이 맥스웰과 직접 면담했던 이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FBI와 법무부의 정치적인 판단 개입의 여부입니다. 민주당 고위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가 축소가 되고 또 보수 인사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FBI와 법무부는 각각의 어떤 식의 역할을 가지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정부 시절 내부에서의 문건 제출도 여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안에서의 소환장이 발부되면서 8월 19일까지 문서를 제출할 것을 전부 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의 소환의 전례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소환장을 받고 증언을 요구받는 경우 극히 드문 케이스가 됩니다. 미국의 역사상 소환 사례는 먼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53년에 CIA 관련 조사에서 하원 소환이 있었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이후에 형사 수사 대상이 됐지만 의회가 직접 소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루윈스키 스캔들로 인해서 특검의 조사에는 응했지만 의회 소환이라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번 사례가 전직 대통령이 성범죄 및 권력형 스캔들 연루 혐의로서 의회에 공식 소환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직 대통령도 의회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가라는 역사적인 사례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해리 트루먼 같은 경우는 거부를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대응이 중요한 비교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의회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것이냐? 헌법상 명시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전 현직 대통령이 의회 증언에 응해야 될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원의 소환장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할 경우에 의회 모독으로 기소될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대통령, 특히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분리된 권력의 원칙이나 그 전례에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이 되고는 합니다. 해리 트루먼의 전례도 있는 것이죠. 1953년에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에게 증언을 요구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하원 그 활동위원회에서 증언을 요구를 했었고 트루먼이 전직 대통령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건 행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이유로서 공식 서한을 통해서 정중히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 의회도 강제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례가 이제 이번 케이스에서 또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로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의 경우는 이번 소환이 형사 기소가 아니고 의회에서나 그 조사 차원에서 발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 출석 대신에 서면 증언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 거부 사유를 밝히는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이번 조사 성격상 앱스타인 게이트라고 하는 전 국민이 각계 다시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출석의 압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린턴 부부가 왜 소환됐는가? 빌 클린턴,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수차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 전용기나 사적인 행사 등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고 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국무장관 시절에 앱스타인의 인맥과 관련된 사안이나 또 법무부 내부에서의 기소 지연 의혹 등과 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따라서 소환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형사적인 증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의회 차원에서 정보 수집이나 진술 확보 차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향후의 전망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진실 규명 및 클린턴 부부의 정치적인 타격입니다. 하원이 앱스타인 명단과 접대 대상, FBI의 은폐 정황 등을 포착할 경우에 클린턴 부부의 정치적인 유산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의 도덕적인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수사 방해나 그 좌초의 가능성도 있죠.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을 거부한다든지 헌법적인 특권을 주장할 경우에 법무부나 사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의 가능성과 개연성을 생각하면서 의회에서 지금 그 소환장을 다들 발부를 한 상황이 되겠고,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오랜 세월 엘리트들만이 법 위에 있다라는 사실에 분노를 해왔었고, 또 이번 하원의 소환은 그 분노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에는 하원에서 시작된 앱스타인 사건 재조사, 그리고 클린턴 부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소환이 미국 정치와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 하원 조사와 의회 증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이 과정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지금껏 오르내리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